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한 달여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말에도 밤더위는 주춤하겠지만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여수의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폭염 속에 흡산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협의회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시도지사가 만나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데 대승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재작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데 양측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민선 6기 때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안건에서 빠졌지만 이번에는 중요 의제로 올려졌습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안군수도 상생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안건은 한전공대 설립 문제입니다. 최근 규모와 개교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시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 운영 등의 안건은 비교적 수월하게 시도 간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전남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개발업체 사이의 갈등도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못 살겠다! 태양광시설 도난이 즉각 철회하라! 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을 깎아 10메가와트와 1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전자파 등 주민 건강도 해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나면은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산사태가 덮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이 생존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 태양광 개발업체는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산사태 등의 재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환경오염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사태 위험은 배수시설만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피복을 완전히 해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험 연구 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자치단체는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율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성군이 태양광 관련 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신안과 무안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2016년 488건에 불과했던 전남 지역의 태양광 시설 개발 신청 건수는 1년 만인 지난해 3,533건으로 무려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신청이 실제 공사로 이어질 경우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긋지긋한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라고 합니다. 금방 다시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태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땀이 나는데요.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이나 찜질을 하고 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매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흘리는 땀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과 무기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면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이 유발돼 기력 저하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실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수분 섭취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여름철에는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머그컵으로 하루에 7잔에서 10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젯밤 광주는 한 달여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도 밤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돼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광주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밤에도 기온이 올라 열대야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올여름이 유난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악취와 유해물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살았던 여수 도성마을. 한센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던 손양원 목사가 지은 애양원 교회를 따라 들어선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여름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진동하는 축사의 악취 때문입니다. 문을 못 열어요. 그 여름에 본인들 문을 못 열었는데 바로 냄새가 들어오는 구조라서 더운데 창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빨래를 조금만 내놔도 냄새가 배어버려요. 금방. 주민들은 나이가 들어 축산업을 포기한 지 오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규모 축산 농가를 만들어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곳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축사가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이 대다수인 마을 주민들은 수십억에 이르는 축사 철거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성마을은 주택과 축사가 인접해 있어 사실상 주택이 슬레이트로 된 것과 다름없지만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입니다. 한때 200가구에 달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돼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도성마을. 주민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발굴 작업에 나설 계획이고 일자리 정책의 심의 조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경영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27명이 위촉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광주시의 노동계 홀대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어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용섭 시장의 버르장머리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용섭 시장의 막말 훈계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무시한 모욕적인 언사였다며 시장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만이 민선 7기 민관협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능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개편안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퍼뜨렸다며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5.18 당사자와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5.18 단체와 당사자 9명이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게시물 발행 배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 강제도 명령했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건립하려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콘텐츠 기본 구상안을 논의했습니다.